만약에 말이죠. 과학계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어떤 혁명적인 발견이 바로 이 평범한 옥수수 한 자료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평범함 속에 숨어있던 위대함, 바보라 맥클린톡과 세상을 바꾼 그녀의 점핑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에는 보통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옥수수였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옥수수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노란 옥수수 알 사이에 마치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알록달록한 점들이 박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당대 최고의 유전학자들을 수십 년 동안이나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퍼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 옥수수는 하나의 자루 안에서 이렇게 제각각 다른 색깔의 나달을 갖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과학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당시 유전학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대담한 도전을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정말 혁명적인 가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 퍼즐에 도전한 주인공, 바로 바버라 맥클린톡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특히 옥수수 유전학 분야에선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던 독보적인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녀의 천재성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외면받은 끝에 마침내 노벨상으로 자신의 발견을 스스로 증명해낸 어찌 보면 참 고독했던 과학자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녀의 아이디어가 당시로선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당시의 정설. 그러니까 유전자는 목걸이 구슬처럼 염색체라는 실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죠. 그런데 맥클린톡은 오른쪽처럼 주장한 겁니다. 아니다. 유전자는 스스로 점프하면서 자리를 옮긴다. 이건 뭐랄까, 정지된 사진과 역동적인 영상의 차이만큼이나 유전학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혁명적인 생각은 당연하게도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십 년 동안이나 이어진 기나긴 불신과 외면의 시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의 발견에 대한 과학계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냥 좀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 적힌 것처럼 조직적인 무시에 직면해야 했죠. 이 조직적인 무시라는 한마디가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는지 정말 잘 보여주죠. 1940년대와 50년대 그녀는 꾸준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동료들의 싸늘한 외면뿐이었죠. 연구 논문은 계속 거절당하고 학회 발표는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현미경으로 직접 본 그 진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홀로 연구를 계속하면서 묵묵히 증거를 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마침내 그녀의 선견지명을 증명해주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이 그녀의 기나긴 여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세요. 40년대에 이론을 제시했는데 60년대까지도 세상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70년대 드디어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DNA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이 그녀의 시대를 따라잡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3년, 발견하고 나서 무려 30년이 훌쩍 지나서야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재평가였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결정적인 증거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 새로운 기술로 박테리아나 초파리 같은 걸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유전자가 왜 제자리에 안 있고 움직이지? 바로 수십 년 전에 맥클린톡이 옥수수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점핑 유전자였던 거죠. 그녀의 이론이 단지 옥수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원리였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1983년 바버라 맥클린톡은 이 모든 공로를 단독으로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합니다. 30년 넘게 묻혀있던 위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 오래된 옥수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맥클린톡이 남긴 점핑 유전자라는 유산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80년도 더 된 옥수수 연구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5%.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 그러니까 인간 유전체의 거의 절반, 약 45%가 바로 그 점핑 유전자, 전문 용어로는 트랜스포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DNA의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막 움직이는 유전자 조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랜스포전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유전체, 그러니까 우리 DNA 지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DNA 조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유전자들을 켜거나 끄지도 하죠. 자, 그럼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점프를 하느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컴퓨터 쓸 때 많이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잘라내서 붙여넣기. DNA 조각 자체가 톡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원본은 그대로 둔 채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쏙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차트를 보시면 우리 유전체 속에 사는 점퍼들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라인과 사인이라는 종류예요.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냥 아주 긴 점핑 유전자, 그리고 짧은 숏 점핑 유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 둘만 합쳐도 우리 유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퍼들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서 진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 역할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암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자연의 점핑 유전자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최첨단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맥클린톡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유전자가 그냥 정적인 설계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우리 DNA 안에 또 얼마나 숨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